저도 지방 이식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순전히 가슴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 이식만으로 가슴 확대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가슴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괴사가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를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용, 효과,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특정 환자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병원들에서 가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필러를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방법입니다. 사실은 필러를 이용한 시술 방법은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느 정도 가슴의 볼륨이 아예 없지 않으신 약간의 볼륨이 있으신데 확대 수술은 원하지 않고 약간만 키우고 싶으신 경우에는 필러를 이용한 방식을 가끔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필러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얼굴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몸 안에서 흡수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가슴을 확대하는 목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 가슴이 작아지고 집어넣었던 필러가 흡수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영구 필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하게 소량으로 잘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감염 증상이 생기거나 또는 안쪽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뭔가 조직에 유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합병증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형태의 반영구 필러를 이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고,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가슴이 확대가 되지만 형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의 모양이 예쁘지 않고 간혹 가다가 합병증이 생길 경우에는 심한 후유증으로 가슴에 큰 장애를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게 되면 몸 안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반영구 필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안면 조직 수복용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바디 쪽에는 허가되어 있는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가슴에 필러를 이용해서 이식하는 것은 식약처 허가상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데요. 대용량으로 필러를 사용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필러가 분해되는 산출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몸에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서 전 세계 의사학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바디에 대용량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렇게 필러를 사용했을 때 두 번째 문제점은 비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필러는 소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 확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요. 일례로 얼굴에 어느 정도 볼륨감을 주면서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10cc를 넘기지는 않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적인 가슴 사이즈가 한쪽 보형물당 300cc 정도는 되기 때문에 300cc 되는 볼륨을 양쪽에 합쳐서 600cc를 필러로 다 채우게 되면 얼굴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사용한 필러의 거의 60배에 달하는 용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필러 시술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양쪽에 600cc 정도 되는 대용량의 필러를 이식하게 될 경우에는 수술 비용이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비용보다 훨씬 더 많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장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터치 목적으로 필러를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몸 안에서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디 쪽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필러를 이용한 시술은 절대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 가능한 가슴 확대 방법은 지방 이식입니다. 예전 영상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지만 저도 지방 이식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순전히 가슴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 이식만으로 가슴 확대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지방 이식의 생착률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방이 많은 부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가슴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괴사가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도 일종의 생체 세포로서 혈액과 혈류와 산소의 공급을 받으면서 생착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기 전에 빡빡하게 들어간 용량으로 인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산소가 공급되거나 혈류가 공급되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안전하게 생착되기보다는 괴사되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이 한계가 있고, 또한 지방 이식을 하더라도 100% 다 생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슴 확대를 할 수 있는 최대 볼륨은 반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볼륨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이식만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 몸에 있는 조직을 채취해서 지방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 재료비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수 있지만 효과가 한정적이고, 가슴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서 이런 쉐입을 만들어야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예쁜 가슴이 되는데, 단순히 흐물흐물한 지방을 넣어서는 이렇게 아래로 처진 가슴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슴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얇은 연부 조직을 보충하는 데는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지만, 가슴 확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이식만 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확대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인공 유방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체의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거의 면역 반응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딱한 재료는 티타늄, 말랑말랑한 재료는 실리콘입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겪었지만 현대 사용되는 보형물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튼튼한 쉘, 그리고 코에시브 겔로서 조직 안으로 잘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응집성을 가진 실리콘 겔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겔, 그리고 겉에 있는 쉘을 이용한 실리콘 인공 유방 보형물을 활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수술이 다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의학에는 100%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인공 유방 보형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 좋은데요. 반영구 필러처럼 조직 안에 스며들어서 제거가 쉽지 않거나 지방 이식처럼 문제가 된 시스트가 생긴 것을 분산되어 있어서 한 덩어리로 제거가 어려운 지방 이식과 달리 인공 유방 보형물을 활용한 가슴 확대 수술은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거를 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산되는 이런 차세대 보형물들의 경우에는 파열률도 낮고 튼튼한 쉘을 통해서, 또는 조직 반응을 최소화한 쉘을 통해서 가슴 확대 수술 후 구형 구축률도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역사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확대 수술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필러보다는 저렴하겠지만 지방 이식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인공 유방 보형물 자체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러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방 이식보다 비싸지만 훨씬 효과가 좋고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추천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용, 효과,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이 가장 안전하고 결과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여러 의사들이 또는 여러 의료기기 회사들에서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결과가 좋은 합병증이 적은 보형물과 수술 방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쭉 앞으로 긴 기간 동안에 가슴을 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실리콘 인공 유방 보형물을 활용한 수술 방법이 가장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의 여러 가지 비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